주식회사 중앙프라자 경영기획실 김지인 이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직 안 네. 안녕하세요. 중앙프라자 김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되게 눈빛이 생소하시죠? 여자다 막 이런 느낌이 막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우선 중앙프라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인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를 말씀드리자면 국내에 보르도액을 상업적으로 처음으로 도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보르도액을 저희가 제조한 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처음으로 보르도액을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작한 회사가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보르도액의 사용예라든지 아니면 농가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은지 아니면 작물별로 어떻게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런 예시나 아니면 이전의 사례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포천에서 이렇게 사과가 많이 재배가 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월동방제로 보르도액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전해 듣고 저는 사실은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사과는 기본적으로 월동방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월동방제는 보르도액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지도도 하고 저희 제품 생산도 하고 해왔기 때문에 조금 놀랐었는데 혹시 지금 여기 오신 저희 농가에서도 나는 그래도 보르도액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농가분들 계시나요? 한 분, 두 분. 그리고 나는 보르도액을 안 쓴다 하시는 분이 그럼 대부분이신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쓰시는지를 제가 먼저 청해 듣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제가 교육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소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안 쓰시는 분들은 왜 안 쓰실까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그 다음은요? 네? 포천의 방제력에도 없다. 방제력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지 않고는 그 약을 이렇게 구입하거나 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살포한 다음에 비 왔을 때. 네. 약해가 날까봐.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동록이 난다 이런 말들이 있고 근데 그 동록이 사실은 구리 때문에 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 비 올 때 구리가 빨리 녹아 나오면 이거 약해나 이런 말들을 들으셔가지고 조심스러우신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내용들은 교육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하시고 이거는 믿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전국의 사과 방제력이라든지 복숭아 방제력이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이런 과수 방제력을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석회 보르도액이거든요. 근데 걔네가 왜 등장할까? 그리고 이 몇십 년이 거듭이 돼도 얘네는 빠지지 않고 계속 있거든요. 계속 살아남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나? 이거는 파는 회사가 힘이 센가? 그렇진 않거든요. 저희는 작고 자그마하고 귀여운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회보르도액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기 때문에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석회보르도액은 살균제잖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거는 농가에서도 다 알고 계시죠. 살균제는 균이 눈에 안 보여도 쳐야 되고 비가 와도 쳐야 되고 바람만 불어도 쳐야 되는 게 살균제인데 벌레는 보이면 치면 되거든요. 충은 내 눈에 보이면 쳐야지 효과가 있어요. 벌레가 내 눈에 안 보일 때 살충제를 아무리 쳐봤자 그건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균은 눈에 보였다 하면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균에 감염이 된 애를 치료하는 약은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치료제예요 라고 나와 있는 살균제들도 거기서 더 이상 병변이 옆으로 퍼지는 거를 멈추게 해줄 뿐이지 그 나무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살균은 무조건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방적 살균제 중에 보르도액보다 좋은 건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친환경으로 걱정 없이 치실 수 있는 살균제 중에 보르도액보다 좋은 건 없어요. 저희가 이 보르도액이 살균제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다들 느끼시게 한 첫 번째 요즘에 저희가 코로나가 한참 돌았잖아요. 그럴 때 모든 문에 이렇게 하얗게 비닐 필름 같은 거 씌워져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걔 다 구리로 만들었거든요.
그 필름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CU 이렇게 써 있어요. 구리를 그 안에 섞어서 요거 자체가 살균 작용을 하도록 비닐에 섞었더니 살균 기능을 하더라. 다른 사람한테 이 균이 옮겨가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그 비닐 필름은 다 거기 보면 구리 필름이라고 씌워져 있어요. 뭐 그거 말고 요즘엔 아연 필름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구리 필름입니다. 그렇다면 아 진짜 이거는 살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겠구나 이렇게 사실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어떤 제재를 딱 자신 있게 이거 쓰세요 이렇게 아예 기사를 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런 친환경 방제제 중에 석회보르도액은 화상병이나 탄저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 예방제로 꼭 이거를 살포해라 하고 아예 권장하고 있는 제재, 유일한 제재가 석회보르도액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건 어떤 작용으로 우리 과원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줄까 한번 관심을 갖고 이제 같이 저랑 수업을 해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작해 볼까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서 사실은 월동방제를 교육해주 이것도 나오네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동방제를 교육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고 왔는데 여기 이 저희 보르도액 보급이 4월 중에 이렇게 배포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마 배포 시기에 조금 이렇게 오차가 생겨서 월동방제 이후에 생육기에 실질적으로 보르도액을 사용하시게 될 텐데 아 이거 생육기에 주면 어떡해 월동기에밖에 못 쓰는데 이거 완전 시기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생육기에도 화상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르도액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약해나면 어떻게? 제가 장담할게요. 저희 보르도액 153을 사용하시고는 절대 약해가 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걱정되시다면 그거를 보완해 주실 수 있는 약제도 다 있기 때문에 꼭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식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려면 사실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그래서 날이 비가 안 오고 건조하면 우리 올해 벌레도 별로 없고 병도 별로 없었어 이렇게 되고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부터 보면 병원체가 과원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걔가 감염될 수 있는 식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걔가 딱 깨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원을 시작하시면서 여기 나오신 농가분들께서는 다들 부지런하신 농가분들이기 때문에 바닥에 낙엽이나 전년도에 작업하신 그 가지 자르신 거 다 잘라내셨나요? 다 잘라내시고 가지치기 다 하셨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그 자른 가지들 다 모으셔가지고 낙엽이랑 다 같이 해서 과원 청소까지 다 하신 거 맞죠? 네. 나는 아주 깔끔하게 끝냈다 하시면 1차적으로 나는 병원균에서 어느 정도는 안전할 수 있어 이렇게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 나무가 약간은 이런 거에 민감한 작물이에요. 우리 거는 그래요 라고 하면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환경이 온도하고 습도가 맞아야 요거는 네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습도를 좋아하고 나방이나 응애 등은 날씨가 따뜻하면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병 발생을 우리가 줄이려면 과원에 통풍이랑 통광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밭 관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토양에서 물 빠진 관리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적절하게 시비를 하셔가지고 질소가 너무 과잉되지 않도록 인상가리가 적절하게 들어가서 이끼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작물이 잘 깨어나는 것 같지 않고 냉해가 좀 오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아미노산제를 투입하셔서 활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 이거 봉지재배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에 해당하고요. 사과도 봉지재배를 많이 하시나요? 다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복숭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아직은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혹시 말이 조금 빠른가요? 네, 그러면 요 빠르기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균이 식물체에 침입을 할 때는 첫 번째로 곰팡이든 어떤 세균성 균이든 식물체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포자가 발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된 포자가 식물체에 딱 달라붙어서 침입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때는 식물 표면에 왁스가 탄탄하고 튼튼하면 침입이 조금 어렵지만
그 왁스층이 탄탄하지 않으면 침입이 쉬워지기 때문에 병 발생이 굉장히 빠르고 이제 깊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면 포자가 형성이 되고 또 이 포자들이 강우나 바람이 불면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병들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눈에 병반이 보이면 걔는 이미 식물체의 침입이 끝난 거죠. 그러면 병반이 보이는 그 부분은 사실은 슬프지만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딱 내 눈에 보였을 때 더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병반은 깨끗하게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살균에 훨씬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병이 맨 처음에 포자 단계였다가 침입했다가 다시 여기에서 양분을 또 세포에서 흡수해서 포자를 또 만들어서 번식하기까지 이런 시기가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가 비와 바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제 약을 쳤어. 근데 오늘 비가 와.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그 다음날 다시 살균제는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와, 비 올 때마다 약 치라 그러고 바람 불 때마다 약 치라 그러면 나는 정말 힘들고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러실 수 있겠지만 기가 막히게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재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성공적인 농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가 오는 중간에도 특히 이게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언제 이런 게 제일 걱정되시죠? 장마기에. 장마 때에는 약치기 너무 힘드시죠? 이게 약값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1,000원, 2,000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귀엽게 약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오늘 약 쳤더니 내일 또 비 와가지고 또 약 쳐야 되고 그러면 내가 약을 안 치고 기다렸더니 병이 오고 막 이러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도 꼭 약을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어, 비가 너무 크게 왔어 이렇게 하면 아, 나는 살충제는 안 쳐도 살균제는 쳐야겠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육기에 이제 이 내용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바람이 불면 약치라고 했다, 비가 오면 약치라고 했다, 균이 보이면 늦었다고 했다, 살균제는 보이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라고 했다까지가 이제 머리에 있으시면 그렇다면 나는 월동방제를 왜 해야 되나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가을에 모든 농사가 끝나고 낙엽 지는 시기에 감사비료 주시면서 방제 한번 하시는 농가 있으실까요? 과일 땄어. 과일도 땄고 이제 너무 힘들고 올해 농사, 올해 노동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신 거죠. 그쵸? 근데 저희가 낙엽이 지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낙엽이 지면서 그 낙엽의 이 초록색 이파리에 있던 양분이 열심히 이파리를 갈색으로 만들면서 그 양분이 뿌리 쪽으로 쭉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낙엽은 이 초록색이 갈색으로 되는 건 날이 추워져서 사실은 아, 추워져서 얘네가 못 살아서 죽나 보다 이게 아니고 저희가 키우고 있는 사과는 온대과수기 때문에 월동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월동을 하려면 이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파리를 크게 다 가지고 있다가 이 양분을 쭉 열심히 끌어모아서 뿌리 쪽에다 저장을 하려고 이 초록색들이 쭉 나무를 타고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나무는 뭐를 하냐면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꼭 과일을 따시고 올 한해 너 수고했다. 그러니까 주변 관리 해주시면서 요거 양분 내가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감사비료 줄 테니까 얘 가지고 양분 저장 잘 하렴 하고 주시는 게 감사비료거든요. 그렇게 해서 양분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이 오면 줄기나 거친 껍질이나 낙엽 등의 벌레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삭삭삭삭 들어가서 월동을 하잖아요. 충들은. 그러면 뭐 응애라든지 깍지벌레 막 이런 애들은 거기에서 다 이제 사이사이 있으니까 걔네는 긁어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긁어내야 100마리 있던 애들이 5마리로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100마리를 생육기에 잡는 거랑 5마리가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잡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 힘든 노동의 정도가. 근데 월동방제 때는 얘네가 아직 튼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슬슬 월동기가 지나고 호흡을 시작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호흡 시작했구나. 아직은 너네가 약하지. 이제 슬슬 내가 적은 노동량으로 너네의 밀도를 현저하게 감소시켜주마 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월동방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고도 생육 초기에 이렇게 밀도 감소를 해야
방제 비용이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생육기에 과원이 깔끔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고품질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때 방제는 어떻게, 이런 뭐 병원균이 월동에 있는 병원균에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할 때, 월동 방제는 왜 하나 이렇게 할 때 아까 밀도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월동 방제는 지금 기계유제 살포하시죠? 기계유제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유제, 그 다음이 석회유황합제나 아니면 유황제제, 그리고 나면 보르도액이에요. 그러면 기계유제는 뭐를 없애냐? 응애나 깍지벌레 같은 충의 밀도수를 확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기계유제는 경련살포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근데 매년 쓰는데요. 이게 좀 많이 커서 나무가 튼튼하면 때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셔서 매년 살포하시는 농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한두 번씩 기계유제 때문에 약해가 나는 농가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경련살포를 원칙으로 하시죠. 그래서 그 경련살포인데 벌레가 그거를 알고 2년에 한 번씩 찾아와 주면 좋을 텐데 벌레는 매년 찾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살포하실 수 있는 기계유제 대체제를 또 찾으셔서 그 중간중간 살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대체하셔서 매년 살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여기 한 번에 같은 제제나 저희 동충유라는 제제가 있는데 걔는 기계유제 대체제라서 매년 살포 가능하니까 그런 제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서 기계유제를 경련 살포하지 마시고 매년 나는 기계유제 대체제든 기계유제든 살포를 해서 충의 밀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석회유황합제로 이런 응애나 깍지벌레를 이렇게 호흡기를 막아가지고 가스를 황으로 발생시켜서 애들을 죽게 하는 거거든요. 석회유황합제는 응애나 깍지벌레도 죽이지만 황은 아주 대표적인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황은 곰팡이성균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병원 이 과수에도 곰팡이성균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걔의 밀도를 줄이려고, 끝내는 나는 응애하고 깍지 죽이려고 얘를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걔는 살균제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석회유황합제까지 난 다 써가지고 살균까지 다 했는데 보르도액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황은 곰팡이성균에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세균성병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과 농사를 망치는 주범들이죠. 근데 세균성병은 보르도액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탄저나 아까도 갈반이나 뭐 흑성이나 뭐 이런 애들은 다 세균성병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월동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포자 상태, 그 이전 상태로 다 월동하고 있다가 걔네가 깨어나면 걔네의 밀도를 줄이는 역할을 보르도액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월동되어 있는 병원균을 방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보르도액을 그러기 위해서 방제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월동 방제하실 때 나는 월동 방제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월동 방제는 저희도 너무 막 말라 있으면 아무것도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세가, 나무가 이제 땅이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수세가 돌기 시작한다 하면 월동 방제의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집에 이런 실험을 다 해봐야 되잖아요. 약이 잘 듣나 안 듣나 이런 걸 해봐야 돼서 집 앞에 자그마하게 마당에 한 나무가 120그루 정도 과수가 이렇게 종류별로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도 월동 방제를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슬슬 봄이 온대요 하면 그때부터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과수원 땅을 제가 이렇게 나가서 밟아보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땅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면 슬슬 수세가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낙엽도 빨리빨리 치우고 가지치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가지를 잘라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출근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월동 방제를 하시고, 시기는 월동 방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계유제, 그 다음에 황제, 그 다음 보르도액 뭘 먼저 쳐야 되고 어떻게 쳐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 치는 시기로 따지면 기계유제를 제일 먼저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유제를 먼저 치신 다음에 한 2주 정도, 한 15일 정도 띄우신 다음에 황제를 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황제는 석회유황합제도 있고
뭐 저희 제품 중에서 네오황이나 진황 같은 유황 합제도 있어요. 각각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석회 유황 합제는 강알칼리 제제로 속효성의 제제고요. 네오황이나 저희 진황 같은 제제는 유황 합제예요. 그래서 유황을 아주 미세하게 나노 단위로 갈아서 유황을 나무에 싹 도포를 시켜줘서 황이 서서히 녹아 나오면서 효과를 내게 하는 제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용을 해보시고 나는 뭐가 더 좋을지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요즘에는 아까도 계속 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날씨가 내 생각 같지가 않잖아요. 좋아, 오늘 치고 2주 후에 나 보르도에 칠 거야 했는데 날씨가 너무 빨리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막 그럴 때는 나 보르도에 못 치고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막 이런 초조함이 들거든요. 근데 석회유황 합제는 강알칼리 제제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나서 2주 띄우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진황이나 네오황 같은 저희 유황 합제는 7일 정도만 띄우시면 다음 약제 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관리하시는 게 조금 용이하셔서 저희는 요것도 뭐 같이 생각해갖고 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 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에도 섞으실 수 있으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르도액 153을 살포하시는 건데요. 보르도액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난 얘 언제 쳐요? 제일 마지막에 보르도액을 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날짜를 꽃몽울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슬슬 수세가 돋아서 꽃몽울이가 섰다. 이제 통통해 하면 기계유제 치셔야 되고요. 얘 훨씬 빵빵하네 하면 그때쯤에는 황을 치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내일이면 꽃 핀다. 이제 터졌어. 저 상등부의 꽃 보니까 하나 두 개 터졌다 할 때 보르도액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꽃 피기 직전까지 주세요. 저희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두 개 딱 피었을 때까지 요거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셨을 때는 요거는 약해가 안 나기 때문에 나무도 나뭇가지 상태로만 있을 때는 어떤 약을 줘도 약해가 안 나서 방제할 수 있는 적기가 그때예요. 내 과에 약해가 나지 않으면서 내가 꼼꼼하게 밀도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나뭇잎에 아무것도 가려져 있지 않고 잠복해 있는 균을 내가 없앨 수 있는 적기가 그때인데 지금 그걸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보르도액 약은 딱 꽃피기 직전에 그러면 가끔 화상병 약이랑 얘 혼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약을 내가 응애랑 깍지약도 이때 주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혼용이 되나요? 하는데 대부분의 살충제랑은 혼용이 가능하세요. 그 시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해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해를 걱정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살균, 예방적인 살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 살포를 해주시고요. 특히 월동방제는 그냥 이렇게 영양소 이렇게 주듯이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나무에서 약액이 뚝뚝 떨어지도록 나무가 흠뻑 적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SS기로 살포를 하실 때는 옛날에는 열실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셨다면 이렇게 월동방제 하실 때는 20개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꼼꼼하게 전체 나무에 약액이 묻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고 탄저가 슬슬 시작됐을 때는 탄저가 나무 밑부분 아니면 가지에 이렇게 과의 아랫부분에만 사실 이렇게 잠복하고 있거나 거기에만 번식을 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탄저도 자리 잡기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일이 번지고 바람에도 번지고 비에도 튀고 이러다 보니까 상등부까지 다 균이 올라와서 잠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재를 SS기로 살포하시면서 나무를 쭉 살펴보시면서 약액이 충분히 묻었는지 뚝뚝 떨어지고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시면서 방제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효과가 있나요? 하는 거는 구리는 정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약해 안 나나요? 비 오면 약해 난다고 했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르도액은 66 보르도액 종류는 153 같은 경우에는 412식입니다. 이제 보르도액 전반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는데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고 나면 아마 약을 쓰시면서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르도액을 보면 412 쓰세요? 66 쓰세요? 88 쓰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과에서 아니면 복숭아에서 월동방제로는 66식을 뭐 많이 쓰시고 생육기 사과에는 412식을 쓰시고 인삼에서는 일반적으로 88식을 쓰세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작물의 성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구리가 작물이 구리에 강한 거, 인삼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88식을 전 생육기에 써줘도 괜찮은데 월동방제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해가 거의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다 이런 거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무조건 살균 예방을 세게 할 거야. 복숭아는 절대 생육기에 구리를 치면 안 되는 나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기 전에 월동방제 때는 66식이나 88식을 쓰십니다. 그 정도로 안전해요. 복숭아는 생육기에 절대 구리를 쓰면 안 되는데도 월동방제만큼은 6688식을 저희 이천이나 장원 아니면 이쪽 햇살에 이쪽 복숭아 단지에서는 다 지금 저희 보르도에 88식을 사용하고 계세요. 월동방제로는. 그리고 412 이렇게 되는데 66과 88은 구리하고 석회의 비율입니다. 구리가 6, 석회도 6, 그러면 1대1로 반응을 시켰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양의 구리가 8, 석회가 8 이렇게 해서 구리하고 석회를 1대1로 똑같이 반응시켰어요. 그러면 4, 12 이렇게 했을 때는 구리가 4, 석회가 1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구리 한 개가 녹아 나올 때 사실은 아까 비 올 때 구리가 너무 빨리 녹아 나와가지고 약해가 날까봐 걱정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 보르도에게 모든 약해가 안 나게 하는 기술의 중심에는 석회가 있습니다. 구리가 녹아 나오는 속도를 석회가 붙잡고 조절해줘요. 그래서 구리 한 개가 녹아 나올 때 석회 세 개가 같이 녹아 나오면서 구리가 약해가 안 나도록 붙잡아주는 게 이 석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구리하고 석회가 얼마나 잘 반응되어 있는지 412를 잘 지키면서 반응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구리의 함량도 몇 프로 이상이 들어있어야 되지만 그거와 맞춰서 석회가 12로 같이 반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 생육기에는 412식을 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412식을 쓰시면서 생육기에 구리가 녹아 나오는 걸 다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걸로는 절대 약해가 나지 않아요. 저희가 뭐 경북에 있는 사과단지나 이런 쪽에도 지금 보르도액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이상 저희가 판매하고 있지만 저희 보르도액을 생육기에 썼더니 나 약해났어 하는 곳은 없어요. 이제 그쪽에는 보르도액을 굉장히 긴 시간 사용하셨기 때문에 412식은 나는 생육기에 2봉 넣어도 내 나무는 괜찮더라. 구리를 이미 계속 꾸준히 썼기 때문에 내 나무는 구리에는 굉장히 강해. 그래서 오히려 균을 잘 잡기 위해서 나는 2봉 처방할 거예요 하는 농가도 있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412 그런데도 비가 오면 석회가 잡아주기 전에 녹아 나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약재 중에 혹시 아비온이나 파라코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제가 저는 교육하러 다닐 때마다 다른 거는 사실 안 쓰셔도 되는데 농가에서 약 치시는 거 너무 힘드시니까 이거는 꼭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막 정말 뭐 이런 전착제랑 비교하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부끄럽지 않게 꼭 쓰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제재가 아비온 또는 시중 농약사에는 아비온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농협에는 파라코팅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 약재인데 이거는 제가 이런 저희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가 한 게 있거든요. 비료집 딸이라고 쳐보시면 제가 비료집 딸이에요. 제가 비료집 딸이어서 유튜브 비료집 딸에 가보시면 파라코팅 쓰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설명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파라코팅을 내가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일선 이런 교육을 나가거나 아니면 판촉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파라코팅은 농가에서 난 1년 약 칠 때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난 6박스 줘. 나는 농사를 크게 지어 6박스 줘. 나는 5박스 줘. 이렇게 해서 박스로 사가시는 제품이 파라코팅이에요. 인근 여기 포천 농협에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파라코팅은 파라핀 왁스 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치실 때 전착제 다 사용하시죠? 전착제 다 쓰시잖아요. 근데 전착제의 기능은 뭐냐면 약을 잘 퍼뜨려주는 기능을 해요. 전부에 약을 내가 해서 전부한테 내가 약을 보내줄 거야 하는 게 전착제예요. 근데 저희 파라코팅은 왁스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고착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왁스라 그러면 이미 파라핀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양초가 이제 생각이 나셨나요? 그러면 양초는 저희가 종이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물 뿌리면 물이 또르르 굴러 내려가잖아요. 저희 파라코팅이나 아비오는 그 기작입니다. 그래서 작물이나 약을 치셨을 때 걔를 작물에 착 붙여주고 코팅막을 싹 씌워줘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무조건 파라코팅을 같이 치시면 약이 안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비 정도, 이거는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큰 비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 오늘 약 쳐야 되는데 내일 비 온대, 난감해, 이럴 때 아하, 파라코팅을 같이 섞으시면 이거는 치고 나면 잎도 반딱반딱해지고 약 씻김이 없어서 그 다음 약재 살포하실 때까지 바람이 불거나 뭐 비가 와도 이 날짜를 충분히 지난 다음에 다음 약재를 살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파라코팅이 이거 약이 한 병 더 들어가니까 이거 비싼 것 같은데 하셔도 실질적으로는 약재를 훨씬 더 덜 쓰시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도액을 쓰실 때도 똑같이 보르도액 치고 비 오면 약해 나잖아요 하시는 농가에서는 파라코팅을 같이 쓰시면 요것 때문에 요 비로 인해서 약이 빨리 씻기거나 아니면 약효가 감소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부가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유과기 때 달리면 삽이 진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이파리나 이런 거에 과가 상하는 것도 요 파라코팅으로 한번 코팅을 시켜주시면 삽이 지는 걸 방지해줘서 요거는 많이 사용하시는 제재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르도액 칠 때 비 와서 나는 못 쳐, 이런 농가에서는 무조건 파라코팅을 함께 혼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동 방제도 있고 생육기 방제도 있고 구리는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르도액 153을 4월에 받으시면 균은 제가 예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언제 쓰지 하지 마시고 방제력 사이사이에 아니면 얘랑은 내가 같이 쳐야 되겠다. 구리 제제나 황 제제가 농약에 있지 않으면 요거는 거의 다 혼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나 너무 이거 헷갈린데 하면 회사로 전화 주세요. 나 지금 농약 A, B, C랑 혼용할 건데 이거 보르도액 같이 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네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때도 있고 그거는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농약은 거르시고 다음에 같이 혼용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바지 월동방제를 다 하고 계실까요? 월동방제 안 하셨을까요? 어디까지 하셨을까요? 대체적으로 기계유제. 기계유제 이제 치셨어요? 기계용합도. 이제 치셨어요? 치려고 이제 여기가 포천이 조금 이렇게 느리죠. 저도 오늘 출발하면서 저는 안성에서 오늘 왔는데요. 안성에서 출발할 땐 10도였는데 포천에 도착하니까 6도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석회유황합제 치시고 나면 열흘에서 2주 정도 석회유황합제는 한 2주 정도 띄우셔야지 다음 약제를 살포하실 수 있으니까 그 2주 정도 후에 아까 회장님께서 꽃이 늦게 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보르도액도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석회유황합제 2주 후에 무조건 보르도액을 살포해 주시는 겁니다. 나무가 푹 젖도록 아주 꼼꼼히 주시는 거고요. 약액이 흠뻑 묻었다 싶게끔 주시고 그때도 비가 오면 파라코팅을 꼭 혼용해가지고 살포해 주세요. 그러면 약식김이 없습니다. 파라코팅은 전체 어떤 농약이랑도 혼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나 오늘 비싼 농약 친다. 한 번은 비싼 농약, 한 번은 싼 농약 이렇게 치실 때도 있잖아요. 나 오늘 비싼 농약 치는데 비 오면 절대 안 돼. 할 때는 꼭 파라코팅을 섞으시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효 지속 기간도 길게 해줍니다. 네. 지금 선생님 파라코팅하고 네. 케이스하고 네. 좀 달라요? 그게? 네, 다릅니다. 제가 케어스도 물론 좋은 제품이에요. 케이스를 두 개만 넣으면 코팅을 그죠? 근데 저희가 아비온을 만들 때 케어스는 그냥 케어스 타 제품을 이런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케어스도 좋아요. 좋은 제품입니다. 약을 잘 부착시켜 주는 걸로는 좋은 거예요. 근데 걔는 파라핀 왁스 함량이 한 20%입니다. 근데 저희 아비온은 43%예요. 근데 저희가 43%를 왜 고수하냐? 20% 정도 되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케어스는 또 케어스만의 입장에서 약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20%로 약을 떨어뜨리면
잘 안 굳고 관리도 쉽고 회사 입장에서는 겨울을 나기도 좋아요. 근데 파라코팅이나 아비오는 43%로 왁스를 반응시키면 추우면 무조건 결합이 얘는 깨져요. 영하 4도 밑으로 내려가면 결합이 깨져서 이거 쓰려고 했더니 두부처럼 됐어요. 막 이러시거든요. 이거 안 굳게 해주세요. 저희 막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안 굳게 함량을 낮추라고. 그러면 안 굳는다며. 그러니까 낮춰서 줘! 라고 저희도 사실 일선 판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말씀하시고 회사도 떨어뜨려서 판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 올 때 약식김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네. 한 가지 질문 게 뭐냐면요. 네. 아까 그 사과밭 때 네네. 낙엽하고 네. 전지목을 다 때 치우셨어요. 네. 치워버리라는데 네. 전지목은 파쇄기로 갈아놓은 것까지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파쇄기로 갈아놓은 것까지도 거기에는 균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갈아놓으셔서 걔는 내 밭에 퇴비처럼도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폭신폭신하게도 해주고. 그럴 때는 살균제를 치실 때 걔까지 깔끔하게 다 살균을 해주셔야 돼요. 바닥에까지도 그러면 보르도액이나 황을 다 쳐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막 SS기 내가 하면 그래서 아까 천천히 지나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충분히 나무에도 떨어지고 바닥에도 그게 다 묻을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약 칠 때 울타리, 저희 이 과수원 울타리까지 다 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료와 상관없이 우리의 얘기는 흘러왔거든요. 네. 파라코팅이라는 약재가 고착제가 네. 그 우리 저 델란 농약 같은 이런 거 붉은 약하고 혼합해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죠? 파라코팅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제주도 간귤에서는 델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뭐 어느 제품이나 상관없이 네, 어떤 농약이든 요거는 다 혼용 가능하세요. 그 농약을 엉기게도 하지 않고 뭐 엉치게도 하지 않고 그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용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농약이랑 잘 하시고 대신 요거는 약효 지속 기간을 한 2주 정도 계속 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약을 치실 때 무리 없이 치실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지금 지난번에 살균제 치고 살짝 난 살충제를 까먹었는데 아비온 쳤으면 파라코팅 쳤으면 이거 코팅돼가지고 다음 약 여기 스며들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발수는 시켜주는데 요 크랙이 이렇게 파라핀도 탁 손 꺼냈다가 이렇게 마르고 나서 이렇게 쥐자마자 쫙 금이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살살살살 금은 가요. 그래서 요 표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약은 붙어 있는데 이렇게 금간 그 사이사이로 다음 약액은 충분히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 약 안 쳤어 너무 걱정돼 이거 어떻게 하실 때는 중간에 다른 약 살포하실 때도 그 약제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 효과적으로 이 약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보르도액 153이 되는 거는요. 네. 66이나 88이나 41이나 뭐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66? 그쵸.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6688은 늦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복습은 좋은 거니까요. 66이랑 88, 412 요거는 구리하고 석회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6, 6, 6 이렇게 하면 요거는 구리 함량이 6이고 석회도 1대1로 반응했고 88이면 구리를 조금 더 넣어서 다시 또 석회랑 1대1 그 다음에 4, 1, 2 이렇게 할 때는 구리가 4, 석회가 12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1대3으로 구리하고 석회를 반응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153이 412냐고. 네, 412식입니다. 아, 네. 요거는 412식이에요. 저희가 유기농업자재 봉치를 할 때 412로 만들었는데 제품 이름이 153이어서 모든 분들이 153에 되게 집중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저희가 이거 만들 때 저희 사장님이 15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셔가지고 넣으셨습니다. 네. 네, 요게 412식입니다. 네. 보르액도 유통기한이 아니요. 석회 보르도에 유통기한이 있는 애들은 유기물이라든지 변질의 이런 위험이 있는 자재들 아니면 농약처럼 화학적으로 결합을 딱 시켜놔서 얘네들 결합이 그 안에서 분해가 되면서 깨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약효의 요 지속기간이 점점 간경이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완전 무기물을 반응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서 5년 지나도 10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좀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실 때 412는 네. 412는 생육기에 좀 많이 쓰시고 써도 네.
66은 월동 방제용으로 네. 하는데 66에 대한 제품 따로 있나요? 네, 66은 또 보르겔이나 CM으로 해서 저희는 66식도, 88식도 다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주시면. 네, 농협에 가시면 보르겔이라고, 여기에는 아마 농협이 제일 가까우신 걸로 제가 오면서 봤거든요. 포천 농협에 보르겔이라는 제품으로 저희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보르겔이 있습니다. 네, 이미지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있습니다. 예, 포천 농협에 가셔가지고 보르겔 주세요 하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보르겔은 66식도 있고 88식도 있는데요. 포천 농협에 66식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88식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66식 줘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음날 다 갖다 드립니다. 네. 농협 직원들이 그런 지식을 아직 잘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다음엔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근데 사실은 농협 직원분들이 다 알고 하시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 보면 판매하시는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단련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석회원들은 보통 이제 매투식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66식이다, 88식이다, 412다 이렇게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내가 생육기에는 412는 아비온이랑 아니면 파라코팅이랑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 약해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근데 그때 막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햇빛을 내 나무가 잘 받지 못해서 걱정이야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딱 경북 지역에서는 공식처럼 짜여진 게 있어요. 보르도액 하나, 아비온 하나, 내추럴 칼슘 하나 이렇게 해서 사과에 뿌려준다. 이렇게 하면 하얗게 도포가 되면서 광반사주 잘 되고 약식김도 없고 약해도 없어서 난 이렇게 써 하는 식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 저거 무슨 소리지 이렇게 싶으시면 이따가 질문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지금 석회보르도액을 네. 포천에서 안 쓴 이유가 네. 대부분이 약해질까 봐요. 석회보르도액을 쓰면 네. 지가 3일 이전에 오면 네. 이 석회가 싹 깎여가지고 네. 분리 성분만 남아가지고 네. 약해를 입기 때문에 그걸 못 쓴다고 이렇게 지금 지식이 네, 맞아요. 있는데 오늘부로가 절대 안 납니다. 좀 바꿔주시면 저희가 20 몇 년 뭐 이렇게 보르도액을 팔았고 경북 지역에서는 아주 많이 경북 대구능금 지역의 보르도액이 그렇게 많이 팔았지만 한 번도 저희 412식으로 인해서 약해가 난 적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 보르도액을 그 꽃이 한두 개 필 때 뿌리면은 네. 그때만 뿌립니까? 네? 그때만 뿌립니까? 보르도액은 월동 방제 목적으로는 그때 뿌리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까도 기간 동안에 생육 기간에는 약제 살포 중간중간에 계속 쓰셔야죠. 써도 상관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5kg 기준으로 20단말 사용하시는 건데요. 그때 아비온이나 파라코팅 같이 섞으셔가지고 20단말 기준으로 사용하시고 월동 방제 때는 2봉씩 넣으셔가지고 조금 더 나는 꼼꼼하게 진하게 방제할까 할 때는 뭐 66식 뭐 이런 거 2봉씩 넣으셔도 전혀 무방해요. 네, 근데 그때는 왜 꽃필 때는 꽃피고 나면 왜 주면 안 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황이나 보르도액은 꽃에 있는 암술이나 수술을 태워가지고 수정률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개화 전에 네. 필때 여기를 진짜 보르도액을 네. 적화제로다가 석회유황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쓰는 적화제로 석회 유황을 쓰세요? 네. 아. 그게 안 맞는 맞아요. 적화제로 쓰시는군요. 그러면 적화제 이전에 보르도액을 치셨으면 나는 적화제까지 꽃이 한 7% 폈을 때 나는 황을 적화제로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열흘 전에 보르도액 살포를 끝내셔야 됩니다. 네, 열흘 정도 띄우시면 돼요. 네, 한 열흘. 그리고 내 나무는 정말 튼튼하면 일주일도 괜찮은데요. 저는 어쨌든 평균적인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한 열흘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중간에 그래도 비도 조금 온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하면 일주일까지도 괜찮은데 그래도 열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보르도액을 칠 때요, 뭐
살충제하고 같이 섞어도 상관이 없나요? 네, 살충제는 저희가 보르도액이 다른 약이랑 부딪혀가지고 약해가 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얘 자체가 살균제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만 나무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제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살충제는 다 섞으세요. 근데 살균제는 좀 따지셔야 돼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살균제 중에 저희가 현탁액이라고 하죠. 그런 뭐 액상 수화제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혼용하셨을 때 스미치온처럼 약간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 엉김이 발생하는 제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회사도 엉김이 발생하는 아이들은 쭉 이렇게 리스트를 해서 얘네는 섞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혼용표를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 실험실에서 지금까지 섞어본 것이고 그거를 벗어난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 살충제는 거의 다 섞으면 된다고 했어. 왜냐면 살충제는 유제가 많기 때문에 크게 얘 작용을 방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엉김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살균제인데도 구리제제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구리제제는 얘도 구리고 걔도 구리면 구리의 농도가 너무 짙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위험해서 그거는 피해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석회 보호대를 치고 매출 펌을 줘야 되나요? 어떤 거라고? 석회 보호대를 치고 그 다음에 뭐 균제를 쳐야 되는. 아닙니다. 혼용해서 치시는 걸 권합니다. 혼용이 아니라 네. 석회 보호대를 가지고 쳤어요. 네. 그리고 며칠 펌을 주고 나서 약제 살포기는 저희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한 7일 정도로 짧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제 살포 그 텀만 지키시면 됩니다. 11일 정도. 네. 네. 그러면 적화제로다가 파워를 안 쓰고 ATS를 많이 쓰고 네. 그거하고 상관관계가 ATX 그 적화제를 주시는 걸 얘가 방해하진 않고 얘 때문에 또 약해가 다운하진 않습니다.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적화제 요즘에 많이 쓰시나요? 다 쓰세요? 네, 꽃 하나가 저는 너무 소중해가지고 안 쓰고 있거든요. 네, 저희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연구원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적화가 더 중요할까, 적과가 더 중요할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당연히 적과가 더 중요하다. 무조건 정상과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하니까 이러면서. 근데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여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왔었는데 적화제를 쓰시네요. 네. 풀모 같은 경우는 워낙 개화가 많이 되고 네. 나중에 그 적과를 하려면 네. 개화가 잘 되면 저는 그렇게 좋고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데 또 막 걱정이 되시죠. 네. ATS는 상관이 없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대액이랑 비료 종류는 어때요? 보르도액이랑 뭐 요소 비료 괜찮습니다. 붕산 괜찮습니다. 저희 거에도 그 보르겔이나 CM에는 붕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이 넣으셔도 돼요. 강사님 네.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따로 좀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제가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질문하세요. 네. 칼슘은 된다는 거야? 칼슘 괜찮습니다. 근데 칼슘도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저희 석회가 실질적으로 칼슘이잖아요. 근데 칼슘도 이런 파우더 제품의 칼슘은 당연히 엉킴이 발생하니까 아마 살포가 힘드실 거고요. 액상칼슘, 뭐 질산칼슘 녹여서 사용하시는 거 함께 혼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르도액 살포 시기랑 실질적으로 냉해가 막 발생하는 시기랑 막 겹치거든요. 그래서 냉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미노산제 많이 쓰시잖아요. 혼용하셔서 주시는 게 이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용하셔가지고 주세요. 뭐 전체적으로 다 섞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얼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비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농가에서 쓰시기 편한 게 제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되게 좋은 제품이야 라고 만들었는데 혼용성이 떨어지면 재현이는 제품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상병 약도 관계 없나요? 화상병 약은 기본적으로 구리제제이기 때문에 함께 혼용하시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화상병 예방제로 나오는 거는 구리제제가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화상병 예방제로 보조 사업을 크게 하는 제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혼용하시면 그때는 조금 적용 농도가 너무 짙을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받는 그 석회 유황학제가 석회 유황 합제 받으신 거예요. 네. 네. 보르도액을 봤는데 네. 저희 포천 지역에서 가장 적기라고 말하시면 이제 우리가 4월달에 이제 공부를 봤는데 네. 그 가장 적기라고 해주실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월동방제로 적기는 제가 각 과수원의 위치나
햇빛 등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생육기 방제. 생육귀 방제로요? 생육귀에는 사실 전 생육귀에 걸쳐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균은 예방적이기 때문에 이제 요 수정이 끝났잖아요. 초기 해서 난 수정까지 되고 육아기가 시작되면 육아기 때부터 사실은 이걸 보시면서 석회보르도액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예민하니까 나는 좀 불안해요 하시면 초기 비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보르도액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등록이나 이런 거에는 동록 방제에는 사실은 파라코팅이 가장 좋습니다. 동록은 동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삽이 지고 거기에서 얘가 상처 난 거에서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아기 때 상처를 보호해주는 삽이 지는 거 방제로는 파라코팅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아까도 케어스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지역, 충북에서 이제 사과를 많이 재배하시는 곳에서는 케어스도 물론 팔리지만 삽이 질 때 무조건 아비온 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동료 가격이 문제죠. 네, 저희서 그래서 아까도 케어스 2병 넣으면 반질반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께 케어스 2병 넣는 가격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케어스가 하나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 거는 500ml 한 병에 12,000원 이 정도로 알고 있고 이렇게 농협에 따라서 뭐 조합원들 혜택이 있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마쿠피카가 쌉니다. 근데 마쿠피카는 마쿠피카가 엄청 비싸요? 그렇죠. 100ml짜리 하나가. 근데 마쿠피카는 정말 이 놀라운 전착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 전체에 내가 약을 퍼뜨려주고야 말겠다. 막 이런 강한 의지가 있으실 때 마쿠피카를 사용하시는데, 근데 막 나는 정말 생각도 안 한 곳에 자꾸 병이 생겨 막 이러면 마쿠피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마쿠피카보단 저희가 싸다고 하면 저희 거 써주세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됐을 그럼 파라코팅을 쓰면 전착제를 사용을 안 해도 전착제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거에도 전착제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계열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희 거는 파라핀 왁스하고 실리콘제가 같이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전착제를 꼭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전착이 엄청 마쿠피카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전착제 사용하세요. 괜찮습니다. 또 이제 진행할까요? 거의 다 막 질문하신 것 같아요. 열기가 후끈한 건지 제가 지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동기 방제인데 저희 사실은 생육기까지 쭉 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피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이 정도로 피해 증상 나타나면 안 되는 거니까 꼭 예방적으로 일찍 해주세요. 내 과원이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만 그 과원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피해가 오니까 이런 거 흑성병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방은 어찌됐든 무조건 미리미리 해주세요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에다 다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받아서 보시면서 이렇구나. 그래서 요 시기까지 쓸 수 있구나. 여기에도 이렇게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에 맞추셔가지고 살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농협에 있는 게 저 보르겔이거든요. 조그맣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크기는 원래 보르도액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가셔가지고 한번 이거는 저희 이 다음 냉해 요렇게 되겠습니다. 파라코팅은 이렇게 파라코팅 이렇게 해서 왁스 코팅제인데 저거는 코팅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냉해 예방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내기 아웃이라고 네. 아까 제품이 있던데요. 네.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냉해 요즘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예정한 건 아닌데 아까 요 냉해아웃은 요즘에 냉해가 많잖아요. 그러면 꼭 이게 아니어도 그냥 냉해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냉해는 왜 오냐 이렇게 할 때 이것도 비료집달 유튜브에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막 설명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회사에 있다 보면 지금 시기가 정말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러면 농가에서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들이 이 약 어떻게 써요? 이 약 언제 써요? 나 이거 어떻게 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막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쓰셔라 저렇게 쓰셔라 그냥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그냥 가볍게 찍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냉해는 왜 오냐? 첫 번째로 제가 아까 감사비료 꼭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이제 꽃을 피우고 슬슬 내가 막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식물의 세포가 쫀쫀하면 쫀쫀하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냉해에서 잘 버팁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두꺼워야 얘네가 추위에서 잘 견뎌서 이런 딱 오는 그런 생리적인 냉해에서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얘를 세포벽을 내가 어떻게 짱짱하게 만들어 줄 거냐? 저희는 열심히 이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질소 인상 가리도 역시 좋지만 우리 아파가지고 회복하고 싶으면은 주변에서 뭐 주세요? 나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 옆에서 자 건강해야 되니까 얼른 샐러드 먹어 이러는 분 없잖아요. 아프면은 고기 주죠. 고기. 고기 먹고 빨리 힘내 이렇게 하고 단백질을 공급해 주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식물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포를 형성하고 할 때 필요한 건 아미노산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근데 아미노산은 막 한 20가지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하는 역할이 다 다른데 꽃을 진짜 예쁘게 피우고 싶고 내가 꽃이 정상적으로 크게 키우고 싶을 때 들어가는 거는 프롤린, 그 다음에 세포를 짱짱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스트레스에서부터 강하게 해주는 애는 베타인,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의 계열이 다 있는데 냉해에는 세포가 짱짱하고 잘 견뎌야 돼. 그럴 때 필요한 건 베타인이야. 그리고 이런 식물이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잘 견디게 해주는 아미노산은 첫 번째는 동물성 아미노산이고 두 번째는 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결합시켜 놓은 게 저희 이 냉해아웃인데요. 그러면 베타인을 줘서 식물 세포를 이제 짱짱하게 해주면 조금 추워도, 그러면 좀 추워도 내가 세포가 짱짱하니까 외부 기온에서 내 몸에 있는 이 세포가 얼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게 조금 적어져요. 그래서 냉해를 견디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얼어서 죽을 때는 너도 춥고 나도 추워서 우리 모두 추워서 꽃이 떨어질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다른 거 하나 냉해가 오는 거는 꽃잎이 이제 봉오리가 지고 피어서 꽃잎이 있는데 얘한테 이슬이 맺히거나 서리가 맺히면 물이 아침에 걔가 맺히는 것까진 좋았어. 그런데 해가 딱 뜨자마자 얘가 이슬이 확 날아가죠. 이상하다 그렇게 안 추웠는데 냉해가 왔어 할 때는 거의 이런 경우거든요. 햇빛에 이슬이나 서리 맺혔던 게 확 날아가면 물이 기체가 돼서 날아갈 때는 기화열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그 기화열이 혼자서 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열을 확 뺏어가면서 얘가 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꽃잎에 있던 이슬이나 유곽이 겉에 있던 이슬이 날아가면서 주변 열을 확 뺏기면 세포는 가만히 있다가 햇빛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슬이 기화되는 애한테 열을 확 뺏겨서 얼어가지고 냉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막지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코팅은 코팅막을 씌워주죠. 그래서 파라코팅 원액을 사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파라코팅을 이렇게 발라줘 보시면 거기다가 물을, 그거 제가 유튜브에 한번 실험을 했거든요. 물이 꼭 우산에서 빗물 오면 또르르 또르르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 거기에 맺혀 있질 않고 또르륵 하고 굴러 내려가요. 그러면 이슬이나 서리가 굴러 내려가거나 아니면 요 파라코팅 막 위에 서리나 이슬이 맺혀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가 날아갈 때 있는 이 기화열도 그 밑에 있는 식물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으로 받는 냉해도 예방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워낙 날씨 이슈가 많아서 냉해 예방을 되게 막 신경 써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뭐 냉해 보조나 이런 거는 영양제 보조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전북의 전주 원예에서는 저희 요거는 파라코팅 가지고
파라 코팅으로 냉해 아예 보조를 하셨어요. 장목반에서 작년부터 뭐 그 전년부터 우리는 무조건 이거 쓰기 때문에 보조는 이걸로 해주세요. 나는 냉해 예방제는 딴 거 필요 없고 냉해 예방 나 있는 아미노산 열심히 쓸 테니까 이걸로 보조해주세요 해서 저희는 이걸로 보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물리적인 이슬이나 서리에서 오는 냉해를 예방하는 데는 정말 요거는 효과적이니까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회사 제품이 아비오 파라코팅 요 동일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누가 이렇게 농사 고민을 막 하시면 파라코팅 제발 한 번만 써주세요. 이거 써보시면 진짜 편하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파라코팅 쓸 때 어쨌든 경제적인 비용이 지출되니까 막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약 중에 내가 농사 지을 때 뭐 썼으면 좋겠어? 파라코팅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제일 노동력을 절감시켜 주실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냉해 제제니까 내가 이제 냉해가 올해는 일찍 따뜻해졌고 꽃은 애매하게 피고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쉬운 거 모든 약을 칠 때 혼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약이랑 같이 쳐주시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냉해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냉해방지에서 네. 그 스프링클러 냉해방지가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걸로 냉해방지 시키려면 새벽에 나와치면 얼잖아요. 네. 그냥 아침에 나오면 얼음이 싹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스프링클러예요? 괜찮아요? 미세살수. 나무에 미세살수가 나무 위에 네. 스프링클러가 네, 있죠. 설치되어 있어. 네. 냉해방지한 건데 그게 아. 새벽에 그걸 틀어주면 네. 날씨가 추우면 아침에 나오면 얼음이 쫙 돼 있어요. 네. 고드름이. 네, 고드름. 얼어가지고. 네. 그거는 이슬 괜찮아요? 그게 괜찮냐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 얼음이 어는 거를 어떡하지? 뭐 이렇게. 정부에서 네. 내 방제에다가 네. 방산펜이나 그쵸. 네. 살수로 지원 사업을 해줘가지고 네. 했는데 파라코팅을 이렇게 쳤을 때 네. 많이 파라코팅은 이게 식물 겉표면에 있는 거고 그 고드름이 어는 거는 파라코팅 못 막아줄 것 같은데요. 네, 고드름까지는 죄송해요. 네, 고드름이 열심히 코팅이 돼가지고 반질거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 여기 있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또 질문해 주시고요. 정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꼭 월동방제 꼼꼼히 하시고 사과 맛있게 하셔서 제가 1일 1 사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